많이 본 기사를 통해 글로벌 기업 소식과 산업 트렌드를 알아보는 더구루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도네시아 관련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GS건설과 STX가 인도네시아 배터리 광물 사업에 참여합니다. 국내 중소니켈 기업인 어바웃 더 니켈의 합작사인 ATN 인도네시아 미네랄은 현지 시각 1일 GS건설 STX와 니켈 공장 건설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협력에 따라 GS건설과 STX는 니켈 가공시설 건설을 지원하며 ATN 인도네시아 미네랄은 신공장을 통해 니켈 매트와 니켈 코발트 수산화 혼합물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또 인도네시아는 배터리 핵심 원재료인 수산화 리튬과 음극재 공장 투자에도 나섰는데요.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모로왈리 산업단지에 연간 6만 톤의 생산 능력을 갖춘 수산화 리튬 공장과 8만 톤 규모의 음극재 공장을 건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기사 짚어봤고요. 좀 더 자세한 기사 내용은 더구루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 속 내용 더 심층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김병용 더구루 편집국 수석 에디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인도네시아 광물 사업에 관한 기사였는데 일단은 이 니켈 관련 사업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 어바웃 더 니켈이라는 기업이 조금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인도네시아에서 벌이고 있는 이 니켈 사업부터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뭐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이 기사 때문에. 이 기사가 그날 되게 시달렸는데 네. 뭐 여기 지금 인볼브된 기업들이 뭐 GS건설, 뭐 어바웃 더 니켈, 뭐 담당 임원 연락도 오고 뭐 맞느냐 안 맞느냐 싸웠는데 결론적으로 저 기사가 맞습니다. 네. 맞고 MOU 저희 그 맺었던 그 문서도 확보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갑니다. 어바웃 니켈 최근에 설립된 기업이더라고요. 네. 뭐 큰 기업은 아닌데 이 기업이 인도네시아에 좀 광산을 확보한 거죠. 광산을 개발할 권리를 확보한 거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이제 그 슬라웨시 섬의 코나우에 지역에 약 120만 평의 그런 광구를 확보했다고 해요. 그래서 정밀 탐사를 해봤는데 이게 대박인 거죠. 그 중에 한 320헥타르는 개발 가능하고 거기에 9,000톤 정도의 광물을 캘 수 있다. 라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업체가 보니까 내막은 잘 모르겠지만 돈이 많은 회사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현지 업체랑 조인트 합작사를 만들어서 그 광산을 개발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니켈 하는 건데 그래서 업력은 많지 않은 것 같고요. 또 하나 이 기업이 또 뭐 갖고 있냐면 또 남동부의 부톤섬에 약 1,077헥타르 더 많아요. 그거보다. 거기도 지금 정밀 탐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도 근데 니켈 양이 상당량 있을 거라고 추정되고 있죠. 그래서 이 기업은 그 이제 니켈을 정제를 해서 이제 2차 전지 업체들이나 그런 거에 판매하는 쪽으로 그런 사업 포트폴리오를 짜고 있고요. 그래서 현지 업체들과 다양한 또 기업들과 협업. 판매량도 이미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될 기업이다. 이렇게. 근데 다만 과연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는 모르겠어요. 항상 이런 기업들 보면 잘 되면 좋은데 또 중간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워낙에 많은 돈이 들어가고 그쵸. 또 그리고 이제 또 뭐 아직 자금력이 그렇게 많은 회사는 아닌 그리고 것 같아서 또 이제 규제 또 이게 해외 사업이다 보고 또 이게 광물 사업이 아무래도 규제가 환경부가 많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난관이 많아요. 그래서 좀 더 좀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될 기업이다. 다만 뭐 굉장히 좋은 포텐을 가지고 있다. 저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좀 더 이제 어바웃 더 니켈의 이야기는 앞으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GS건설 이야기를 해볼 텐데 여기서 GS건설은 이 여기 공장을 건설한다 이렇게 기사에 나와 있었는데 사실 이 GS건설도 자회사를 통해서 배터리 사업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 이제 GS건설 관계자와 저희 통화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아직은 검토 단계다. 근데 그럼 도대체 뭘 할 거냐 말해줄 수 없다. 근데 이제 유추해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공장 건설하는데 사실 이게 뭐 니켈 재련 공장 보시면 어마어마한 막 그런 사업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뭐 이렇게 시설이 들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단순히 뭐 건물 짓는다는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성일하이텍 뭐 이제
해 막 짓고 있잖아요. 이거 보면 기술만 해주는 거고 짓는 건 또 포스코 케미칼이 해요. 예, 그런 것처럼 GS건설이 건설사니까 뭐 지어 들어간다? 그건 아니에요. 뭐 지을 수도 있죠. 지금만 시험할 수도 있는데 그건 큰 돈이 안 되고 GS건설이 하고 싶은 건 2차 전지 사업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걸 좀 히스토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GS건설이 옛날에 이제 LG 계열이었잖아요, 다. 네. 그래서 GSEM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회사를 이제 LG하게 팔았어요. 네, 2차 전지 완전 손 뗀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야 이게 2차 전지 사업이 나쁘지 않은데 그 배터리를 만들지 않더라도 그 관련된 소재가 유망한 것 같은데 해봐야겠다라고 만든 게 이제 에네르마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이거는 뭐 리사이클링 업체입니다. 네. 뭐 지금 뭐 저기 포항에 공장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건설사들이 보면은 삼성물산도 마찬가지고 SK 에코플랜트, 옛날 SK 건설도 마찬가지로 이 폐배터리 재활용, 리사이클링 사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건설 공업 짓다 보면은 여러 가지 폐해가 나오거든요. 거기서 일종의 배터리에 필요한 소재들을 추출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고 GS 그룹 자체도 지금 신사업을 해야 되는데 배터리 사업을 지을 수는 없고 후대 사업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로는 뭐 에너지마뿐만 아니라 옛날에 LG 그룹이 있거든요. 코스모 그룹이라는 코스모 맞나요? 코스모 그룹. 그 기업도 지금 배터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기업이 좀 자금력이 좀 부족해요. 거기에 뭐 투자를 한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어바웃 니켈과의 그 인도 니켈 사업은 단순히 공장 짓는 게 아니고 앞으로 2차 전지 사업에 필요한 것들을 좀 해보기 위한 하나의 테스트, 리트머스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하기 위한 좀 발판을 마련한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STX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 니켈 가격이 좀 급등을 하면서 이 종목도 많이 주가가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투자 경고 종목까지 지정이 됐는데 이렇게 좀 주가에 영향을 끼친 이슈들도 좀 짚어주시죠.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확인된 건 아니고 확정된 건 아니지만 태백시에 STX가 희소금속 생산 시설을 유치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게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급등하고 있죠. 희소금속은 뭐냐면 리튬, 배터리 관련된 것들이에요. 소재들이에요. 그럼 우리나라에도 이게 매장이 되어 있는 건가요? 그걸 갖고 와서 정제한다는 건지 그건 좀 더 아직 디테일한 게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STX를 보시면 이게는 STX 그룹에 있던 주 STX 부분입니다. 좀 상사 부분인데 그래서 에너지랑 원자재 수출이 뭐 기계 엔진 일종의 옛날처럼 이제 트레이딩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되게 밝아요. 어떤 광산을 개발하고 거기 갖고 와서 트레이딩하는 이런 거 굉장히 좀 발빠른 기업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뭐 그런 이슈 때문에 주가가 올랐던 거고 특히 어바웃 더 니켈이랑 같이 해본다라는 것도 좀 더 한 번 더 주목받게 된 거죠. 네. 아무튼 이 태백시의 희소금속 생산 시설은 아직은 뭐 자세하게 확인된 바는 없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인도네시아가 이제 요즘 배터리 광물 사업으로 인해서 좀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데 리튬 광산은 없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 리튬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일단은 인도네시아는 니켈이 뭐 매장량도 1위고 한강도 거의 1위이기 때문에 뭐 확실한 전기차 사업, 배터리 사업에서 확실한 광물 하나 쥐고 있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좀 전기차 생태계를 만들고 싶어하는 거예요. 소재부터 그다음에 배터리도 만들고 그다음에 차도 만들고 다시 또 리사이클링도 하고 그래서 뭐 우리나라 뭐 LG 에너지 솔루션, 현대차, 뭐 LS 인터내셔널, 포스코 다 불렀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들 뭐 최근에는 테슬라 조코 위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 만나가지고 와서 투자해라 이런 일 하고 있는데 그중에 딱 하나 빠진 게 뭐냐면 리튬이에요. 리튬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에서 국가 차원에서 배터리 공사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국영기업을 그래서 리튬 확보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호주에 제안을 한 거예요. 호주가 또 리튬 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리튬 광산을 아마 지분 투자 형식으로 인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 이 공장을 건설하려고 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엔드 투 엔드라고 해가지고 아예 그냥 이 모든 생태계를 다 갖고 오는 거죠. 자국 내에서 다 만드는 거죠. 예, 뭐 배터리 소재부터 자동차 다 만들어서 그게 이제 인도네시아 정부의 정책인 겁니다. 거기에 핵심 마지막 퍼즐.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치. 이 원재료 확보를 위해서 음. 이렇게 좀 전방위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 근데 좀 지켜봐야 되는 게 호주가 일단은 좀 약간 싫은데? 줬어요. 그러니까 좀 제안을 했거든요. 우리 서로 그럼 난 니켈 많고 너는 리튬 많으니까 우리 좀 서로 서로 동맹을 맺자 했는데 호주는 싫다. 일단 거부를 했고요 공식적으로. 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예. 하여튼 인도네시아의 정책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호주의 입장에 따라서 이 사업의 진척이 좀 그렇죠. 바뀔 수가 있겠네요. 아니 뭐 개별 투자도 가능하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음극재 공장도 내년 1월에 착공한다고 나와 있었는데 네네. 여기에 좀 투자하는 기업들 밝혀진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인도네시아에 이쪽 투자하는 크게 기업들은 한국 기업이랑 중국 기업이에요. 네. 네, 또 인도네시아가 또 화교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창신 리튬이나 뭐 이런 뭐 칭산 리튬들이 이미 리튬 공장을 짓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네. 그래서 뭐 얼마 전에 뭐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우리나라 왔었죠. 그래서 국내 다양한 기업들을 만났고 그중에 포스코도 만났는데 일단은 뭐 아직 어느 기업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양극재 만드는 지금 음극재죠. 음극재 네. 만드는 기업들이 많지 않아요. 네, 많지 않고 대부분 중국 업체일 거예요. 왜냐면 중국 업체 가격이 높습니다. 다만 포스코도 케미칼도 좀 포스코 케미칼 양층제 다 만들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배제할 수 없다. 근데 제 생각으로는 중국 업체가 유력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인도네시아는 이 마지막 전기차 생태계 구축한 마지막 그 퍼즐 조각을 중국의 힘으로 좀 중국과의 그런 중국과의 좀 협업을 강화해서 만들려는 게 아닌가. 거기에 한국 기업도 상당히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뭐 리튬 한번 좀 지켜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포스코 케미칼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뭐 확실하게 알려진 바는 아니지만 근데 중국 가능성이 높다. 그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아무래도 중국 기업의 비중이 높을 것이다. 네,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기사 속 내용들 자세히 짚어봤고요. 오늘은 이제 인도네시아의 배터리 광물 사업에 대해서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더구로 인사이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